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고, 닉네임은 HK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에게 이야기거리 보내주신 HK유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썰들을 보면서 세대 갈등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50대와 30대들의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중소기업 정부연구소에서 일하고 대기업 교육받으면서 많은 과장님과 이사님, 파트장님들과 술 마시면서 이야기했고 책들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50대의 대부분은 성공의 의미를 사회적 정의로부터 찾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정의란 다수가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쉬운 예를 들어보면 높은 자리를 가는 것, 높은 연봉을 받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 성공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성공의 척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대학 어떻게든 보내려고 수강콕시 물어봤을 때 모르면 주먹질부터 나가는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렇지만 제가 만나본 30대 분들은 행복의 의미를 다른 부분에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 가능한 삶입니다. 저랑 같이 연구했던 30대 중반 과장님 두 분과 40대 초반 차장님 등등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삶이란 바로 자신의 몸, 정신 건강을 유지시키면서 최대한 오랫동안 노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을 적당히 하고 무조건 저녁을 챙기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책임있게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시간을 꼭 내면서 책, 운동, 와이프와 꼭 시간 내기 등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1시는 기본이고 1월 1일에도 나오는 50대. 진짜 이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변태 같음. 50대가 30대를 봤을 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저희 부서 그룹장님도 집에 퇴근해서 2-3시간씩 더 일과 공부에 투자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살아온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관점이 같지 않겠지만 붕어 형님 생각은요. 참고로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50대 분들도 영한 마인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30대 꼰대도 있겠지만 확률로 따지면 전 대체로 위의 내용처럼 느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잘 보신 것 같아요. 잘 보신 것 같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50대의 어떤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30대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관점에 대해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진다. 해결이 안 된다. 그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50대 대부분은 성공의 의미는 사회적 정의.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회적 정의라는 게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 남들이 엄지손가락 올리는 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그런 거죠. 자, 높은 자리와 높은 연봉. 일단 50대 분들은 그런 거죠. 삼성, 현대, LG, SK 이런 데서 일하는. 근데 이건 뭐 젊은분들도 좀 비슷한 거예요. 남들한테 인정받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이제 승진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식을 좋은 대학교 보내는 거. 특히 이게 좀 심하지. 자기가 잘나는 것도 있지만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든 뭐 사교육을 뭔가 투자를 해서 좋은 대학교 보냈다는 사실을 꼭 누구한테 인지시켜주고 싶은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나이대 분들이 간판에 굉장히 많이 매달리지 않습니까? 간판. 대학교 간판에 엄청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스파르타 방식. 뭔가 상대방을 좀 내 편으로 만들려면 강압적인 방식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우격다짐, 무대뽀.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못하면 맞아야지, 뭐 이렇게. 제가 만나본 30대 분들은
행복의 의미를 다른 부분에 찾았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지속 가능한 삶입니다. 저랑 같이 연구했던 30대 중반 과장인 두 분과 40대 초반 차장인 등등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왜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팩폭을 하자면 지금 30대 중반 과장님과 40대 초반의 차장님 그리고 사연자분 HK윤이 본인 아마 마인드가 비슷할 것 같은데 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 저렇게 50대처럼 사는 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십니까? HK윤이? 저게 뭔가 행복해 보이기보다 왜 저렇게 살아야 되지? 저게 뭐야 도대체? 나이 먹고. 저게 뭔가 행복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면 당연히 따라하겠죠. 안 그래요? 저 50대 분들이 마음먹고 이렇게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 뭔가 배울만하고 괜찮고 우리가 충분히 거슬러서 우리 걸로 만들어도 상관없고 있다 하면 우리가 따라하지. 거기에 대해서 불만 안 가지. 근데 50대 방식이 왜 불만을 가지냐? 저게 불쌍해 보이거든. 좀 나쁘게 말하면 왜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50대 분들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기본으로 나오는 분. 뭐야 저게? 일하려고 태어난 거야? 아, 저 사람은 취미도 없어? 그렇게 집구석이 싫은 건가? 뭔가 그런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래요. 와, 저분들 정말 부지런하네. 야, 나이가 먹어도 열정이 식지 않은 것 같아요. 일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 우리도 저렇게 보고 배워야지.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 분도 있는데, 제가 30대라고 치면, 제가 만약에 그 직속 후임이라 보면,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까지 일해야 되나? 어차피, 얼마 일하다가 성과 없으면 잘릴 텐데. 저렇게 일하다가, 혹시나 회사에서 팽 당하면, 엄청 허무하지 않나? 아, 그리고 저렇게 일하는 동안 가족한테 소홀할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 저렇게 일하는데 과연 자식들하고 그리고 와이프하고 진지한 대화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을까? 아니면 부부하고 사이가 가족 사이가 나쁘니까 회사로 도망하는 곳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면 그런 분들 있고 50대 분들 보면 뭐 부부하고 사이가 좋다면 가족끼리 되게 우애가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근데 우애가 좋은 사람보다는 사실 우애가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애가 나쁘다기보다는 뭔가 가족끼리 있어도 뭔가 대화 나눌 게 없고 가족끼리 여행 가본 적도 없고 그런 분들 많아. 저희 또래 부모님들하고 자녀분들 사이 보면 가족들하고 뭐 낚시를 간다든지 캠핑을 간다든지 그런 분들이 지금 부모님들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차박 같은 거 많이 하잖아. 주말에 이렇게 캠핑장 가가지고 텐트 치고 고기 뜯고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걸 왜 많이 했겠어요? 지금 30대, 40대 분들 결혼하신 분들 보면 40대 초반 분들 결혼했다고 치면 30대 중반에 결혼하면 애가 초등학생이잖아. 그러면 애들 좀 이제 맑게 알아먹고 하잖아.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뭐 공원도 자주 가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그게 달라요. 그 뭐 낚시터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낚시하는 것도 아빠한테 배우고 아니면 이제 캠핑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차박도 같이 하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사실 우리 때 생각해보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때 생각해보면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가만 생각해봐. 우리가 왜 그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댕기고 야구장도 다니고 안 그래요? 캠핑도 같이 하고 게임도 같이 하는지.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우리 세대 아버지들은 굉장히 근엄하고 무섭고 딱딱하고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랑 같이 게임을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저희 세대 아버지분들하고 게임 같이 앉아가지고 조이스틱으로 게임하시는 분들 찾기가 힘들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앉아서 게임을 같이 한다? 아버지하고 캠핑을 같이 한다?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 없어요, 여러분. 없어. 지금 30대, 40대 분들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주말에 놀러 다니고 하는 이유도 사실 피곤하긴 한데 그렇게 시간을 빼서 하는 이유가 우리 부모님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가족들하고 오붓한 시간을 가지지 않았고 항상 일에 열중하고 가족들한테 뒷전이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저게 뭔가. 어차피 회사를 평생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간 내가 쓸모없게 되면 회사에서 버려지는 건 당연히 지사고.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가족들이 고마워하지도 않잖아. 또 여기서 팩폭 하나 더 할게요. 팩폭 하나 더 할게요. HK님.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린 그거 아는 거예요. 저렇게 회사에 노고를 바치고 일을 해도 정말 가족들은 감사해야 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빨간 날에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도 뭔가 아버지와의 정서적인 교감도 없고 뭐 이렇게 만남도 없고 뭔가 몸이 건조한 삶을 이어가신 분들은 가족들은 그걸 고마워하지 않아.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살고 대학도 다니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면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존재. 네. 네, 그런 사람이에요. 말로가 되면 비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이래가지고 뭐 이제 정년 퇴직하셔가지고 나오게 되면 집에서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 하루 왼종일 회사에 있던 사람이 집에 있으면 뭐 가족들하고 이렇게 좀 얘기하고 이렇게 좀 도란도란 지낼 수 있는데 못 지내.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거든. 네. 한 번도 그렇게 지낸 적이 없고 회사에만 있던 사람이고 집안 식구보다 회사에 있던 직장 동료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저희 시절 때도 가장 부러웠던 아빠하고 아들 사이가 뭐냐, 오락실에서 게임 같이 하는 부자지간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들 아버지의 모습을 보잖아요. 아버지가 50대, 60대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 봤을 때 저렇게 뼈 빠지게 해도 가족들이 절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도 그 원인 때문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저렇게 가족을 위해서 회사에 충성하면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쇠가빠지 일하고 술 먹고 와도 가족들은 술 냄새 난다고 막 저리 가라고 하고, 자꾸 돈 달라고 조르고, 그렇게 했어도 가족들은 절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왜 아버지가 집에 있는 거지, 막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고.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막상 그렇게 헌신했는데, 청춘을 바쳐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일했는데, 돌아온 대가가 이거라는 거지. 어차피 직장에 뭐 평생 다닐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저렇게 아버지처럼 저렇게 회사에 그렇게 목을 메고 살아도 가족들한테 뭔가 정서적인 교감이나 대화 없이 오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가족들은 절대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주변의 아버지를 보면서 배운 거예요. 안 그래요? 사실 대한민국 아버지들 중에 부지런하지 않은 분들이 없어. 굉장히 부지런하죠. 여러분 아버지 중에 대기업 다니신 분도 있으면 보세요. 그 집에 얼굴 보기 힘들어요. 아니면 집에 퇴근했다 다시 회사 일 생겨가지고 가신 분들도 많아. 예. 지금 삼성은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삼성이라고 하면요. 옛날에 삼성 뭐 대우, 럭키금성 이때 다니신 분들은요. 집 못 들어갔어요. 출장도 있잖아요. 당일치기가 아니라 며칠간 갔다 와가지고 자주 가고 그랬어요. 아빠 얼굴을 또 까먹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아오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빨간 날도 출근하고 그래서 그분들 뭐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출근하시는 분도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뭐냐면 50대 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 50대 분들의 노력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어도 그게 또 좋은 것도 있지만 단점도 있잖아요. 단점도. 그렇게 열심히 산다 한들 가족들은 그냥 돈 버는 기계로 봐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50대 분들 어머니도 다 전업주부 아닙니까? 맞벌이 하신 분도 없죠. 아버지가 버는 돈 가지고 자식 자녀들 먹여 살렸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분들 보면 느낀 게 자녀분들은 절대 아버지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뭐 학원도 보내주고 뭐 용돈도 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막 정말 감사합니다 느끼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정말로.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또 반성을 해야 돼. 누구 때문에 우리가 뭐 대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아버지는 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고 싶지 않고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렇게 살았을 때 나이 먹어서 봤을 때 너무 좀 비참하다는 거죠. 왜냐면 결과가 보이잖아요. 말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렇게 살았을 경우에 말로가. 요즘에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퐁퐁남이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일도 좋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회사가 뭐 무조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살았을 경우에 사람이 더 좌절감 빠지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아. 아버지 세대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이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 하면 아버지분들이 직장에서 일 다니다가 정년퇴직하잖아. 그러면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울증에 빠지시는 분들이. 정말로. 왜 그런지 아세요? 여태까지 태어나서 배운 게 일하는 것밖에 없어. 인생에서 일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 그게 유일한 낙인데 그 자체가 완전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할 게 없는 거야. 시간 남아 도는데. 취미라는 거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가족들은 날 멀리하고. 노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해서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고. 그래가지고 나이 들어서 우울증에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분들이. 예. 그 여러분도 봤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뭐 그런 분도 많아. 아버지가 뭐 중간에 명퇴를 당하셨다거나 아니면 정년퇴직하셔서 집에 계시잖아. 근데 마땅히 취미 같은 게 없어가지고 맨날 TV나 보고 내일 어버이날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맨날 신문 보고 집에 안 나가요. 만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모습 한 번쯤 봤을 거야. 보면서 느끼지 않나요? 뭔가 일만 하고 이제 내가 청춘을 다 바치고 집에 이렇게 이제 남은 여생을 보냈을 때 뭔가 내가 왜 살았지 하는 허망함 있죠. 허망함.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나. 그런 느낌 받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아야 된다. 예,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속 가능한 삶. 그런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저랑 이제 한 30대, 40대 분들은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무조건 따라야 돼. 보상. 예.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일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일 열심히 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다. 예. 보상을 잘 받아야 오래 다닐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자신 몸 정신건강 유지한다는 게 혹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혹사하지 않고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일을 적당히 하고 저녁을 챙기는 그런 삶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사는 것도 좀 어려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 아시겠지만. 자신의 몸 정신건강 유지하면서까지 챙기는 분들도 젊은 세대 중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말은 뭐 워라밸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워라밸을 맞추는 분들은 드물어요. 예. 자신의 취미생활과 어떤 그 스트레스 해소를 원활하게 하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분들도 굉장히 좀 부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 일도 열심히 하면서 내 개인 여가 시간도 충실하게 다진다. 그런 분들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흉내는 내는데 막상 그렇게 확실하게 성취하고 오랫동안 지속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취미생활이 뻔하죠. 뻔합니다. 왜 뻔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자꾸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합니다. 보면 우리나라 분들이 보면 취미생활도 남들 눈치를 보고 남들 따라해. 남들 많이 하는 거. 근데 그거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내가 뭘 하면 좀 성취욕을 느끼고 즐거워하는지 알고 거기에 맞춰야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남들이 좋아하는 거 하다 보니 나한테 맞지 않은 건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금방 그만둔 것도 많잖아요. 보면 그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이클 같은 거. 사이클 막 맨 처음에 막 그런 분도 있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보면 사이클 막 하겠다고 막 옷 장비 다 맞추는데 한 며칠 좀 타다가 질려가지고 안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중고나라에 굉장히 많이 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네. 제일 만만한 게 사이클이야. 모터사이클 할 것도 아니고 씨, 그 장비를 다 왜 다 갖추냐고. 좀 타보고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 그때 가서 뭐 맞춰도 되잖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도 뭐 처음 할 때 뭔가 다 갖추고 하려고 하잖아. 안 그래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래가 돈 엄청 쓰다가 몇 번 하다가 질리고 힘들어가지고 다시 되팔아버리고.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의 삶을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뭘 느꼈냐? 무조건 일만 하고 살면 안 된다. 일을 위해서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고 나서 내 개인 여가 시간,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힘든 대한민국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우리 50대, 60대 분들,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는 그런 것들을 못했겠지만 지금 세대 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일 끝나고 나서 쉬는 날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정신 건강까지 챙기는 거, 예, 그걸 꼭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어버이날이니까 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용돈도 좀 지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질문을 주신 근데 붕어 형, 날 울리면 안 되잖아. 내일 어버이날이야. 꼭 그런 얘기를 해야겠어? 예, 이런 썰을 주신 HK유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